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일주론 강의, 오늘은 병진일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병진일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주를 볼 때에는요, 우선 사주 명식도 그렇고 일주도 그렇고 뭐든지 음양 오행의 구성을 보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병진일주가 이렇게 딱 있을 때 이것이 위아래로 양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병진일주 자체가 양적인 성향이 양적인 성향이 강하겠다. 물론 사주 명식에서 병진일주만 양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6개가 다 음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일주가 전부 다 양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병진일주를 갖고 있는 명식이 좀 양적인 성향이 강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병진일주라는 것을 보면 위아래로 양으로 되어 있고, 동물의 형상을 본다면 진토라는 게 용을 나타내잖아요. 화룡, 빨간 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진일주 자체는 구성이 상당히 좋아요. 위에 있는 병화는 태양을 나타내고 밑에 있는 진토는 땅을 나타내는데, 이 땅이라는 게 이 진토가 어느 한 절기에 해당이 되죠? 임묘진이잖아요. 그러니까 봄하고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환절기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봄하고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 땅, 그때는 이제 막 열매도 자라고 막 그럴 땅이란 말이에요. 그 땅을 태양이 딱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진일주 자체가 구성이 상당히 좋은 일주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일주 자체가 희망적이고 명랑하고 밝고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주를 볼 때는 뭐 부정적인 것도 많이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 병진일주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진토가 식상운에 해당이 되잖아요. 식상운을 깔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식상운이라는 게 표현력을 나타내고 그 사람의 창의력도 나타내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 뭐 이런 걸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병진일주 자체가 기획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지에 진토를 깔고 있는 거, 이 진토가 용을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용이라는 것은 상상의 동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처럼 이렇게 상상의 동물을 갖고 있는 그런 일주, 특히 병화라는 것은 하늘에 이제 태양을 받는 그런 일주니까 이 일주 자체가 촉이 뛰어나갖고 역술가 중에 많다고 합니다. 역술가 중에 병진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축토를 깔고 있는 일주 중에서도 이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만약에 이렇게 지지에 식신상간운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식상운이 자식을 나타내는데 이것이 아버지를 극한단 말이에요. 식상운이라는 게 관성운을 극하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낳은 후에 남편하고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병진일주는 성공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일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일주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사주 명식을 잘 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일주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막상 사주 명식에 적용하려고 했을 때 그렇게 적중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주라는 것은 일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6글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이라든가 일년운이라든가 이런 시기에 따른 운이 있기 때문에 일주만으로 병진일주가 우수하다 그래서 병진일주 갖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성공해,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 이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일주론이라는 이 공부도 어때요? 결국은 예제를 갖고 풀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예제를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 데려다 키운 업둥이라고 합니다. 근데 본인은 이 사실을 모른다 그래요. 어릴 때는 공부도 잘하고 잘 컸는데 현재 부모가 어려워지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대학을 못 보냈다 그래요. 그래서 대학 꿈도 포기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모가 상당히 어려워졌다고 봐야죠. 뭐 자녀 그 등록금도 입학금도 못 해줄 정도면은 그 집안이 상당히 기울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회사를 다니는데 원래 꿈이 이제 가수였다 그래요.
그래서 가수 공연 보러 다니고 그 월급을 받으면 부모한테 한 푼도 내놓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대화가 전혀 없어갖고 부모님 입장에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현재 24살이에요. 24살이고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 다른 집안에서 데려간 입양이 된 거니까 본인은 그 사실을 모르고 그러니까 부모 복은 안 좋다고 봐야죠. 어렸을 때의 운이 그다지 좋지 않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의 이 운을 보면은 일단 6살서부터 15살까지가 이제 금수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입양이 됐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대운의 흐름을 보면 일단은 이 사주는 목화가 용신운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목화가 들어온 적이 없고 26살 이후에 이제 화기운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대운의 흐름상 봤을 때는 20대 중반 이후가 더 좋아진다고 볼 수 있고요. 이분의 사주 구성 자체가 식상운이 뛰어나요. 식상운이 뛰어나고 또 도화살도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재능만 있다면 연예계로 뭐 가수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예술가 쪽으로 나가면 좋은 명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좀 밀어줬으면 참 좋았는데 이제 가게가 기울어지니까 역시 이제 그 자녀분까지 고생을 한다고 볼 수 있고 나이가 이제 어리다는 걸 감안했을 때에는 그 실망감이 상당히 클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꿈이 있는데 그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이렇게 됐다는 점에 대해서 좀 실망감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주를 보시면 기본적인 구성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이 목화토금수도 다 들어있고 그리고 오행간의 충국도 없고 흘러가는 대운을 보더라도 일단 20대 중반 이후로는 비교적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나이도 어리고 그 실망감도 크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하고 얘기도 안 하고 그러지만 이제 점점 나이가 먹고 결혼하고 그러면 이 부모님과의 관계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가 이제 남자아이인데요. 이분의 이제 아들인데 결혼 후 아이가 안 생겨서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출산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과는 부부관계 없이 몸이 건조하게 생활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식 입장에서 봤을 때 부모가 그렇게 친한 게 아니죠. 그리고 어렵게 낳은 아이가 너무 힘들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한테 폭언도 하고 폭행도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의 직업은 또 교육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남자아이가 개미년, 임술월, 병진일, 병신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주를 지금 우리가 보는 일주 자체가 뭐 병진일주다, 좋은일주다 이걸 따질 게 아니라 지금 문제가 뭐냐면 월주하고 일주가 천간지지가 다 충을 받고 있습니다. 천간은 병임충, 지지는 진술충. 이렇게 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주하고 월주가 충을 받을 때 효과가 가장 크고 영향력이 크고 안 좋은 거예요. 이 월주라는 게 부모궁이잖아요. 근데 부모궁하고 나하고 다 충을 받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모와의 관계를 조심해야 되는 그런 사주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사주도 이제 목기운하고 화기운이 용신운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너무 신강하니까. 그런데 흘러가는 운을 봤을 때 20대가 위아래로 토기운만 들어와요. 그러니까 한 30살 정도 돼갖고 좀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이제 아이가 부모 말을 안 듣고 이렇게 엄마한테 폭행도 하고 뭐 이럴 경우에는 이 아이가 지금 16살이니까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고등학교를 어디 기숙학교 같은데 이런 데 보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기숙학교에 자기 혼자서 떨어져 있으면 이제 그 부모님이 가끔 이렇게 찾아가서 면회하고 그러는 게 차라리 이 아이에게는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아직 철이 안 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지가 충하는 때잖아요. 그리고 위아래로 그 당시 신청했을 때 무술년이 이제 지지충에다가 위아래로 기신인 토기운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은 자체가 특히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목기운이 없는데 목기운이 없으면서 식상운은 이렇게 강하단 말이에요. 이런 아이들은 이제 학문 쪽하고는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제 맞는 적성을 잘 찾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자식이 이제 엄마한테 막 폭행까지 행사하고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는 진짜 스트레스 받겠죠. 그리고 이분은 승강기 기술자라고 합니다. 다정하고 착하고 여리며 고집이 있다 그래요. 책임감 강하고 일도 잘하는데 일한 공은 상사가 다 취해가고 배신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참 스트레스 받는 일이죠. 자기는 이제 열심히 막 일하는데 상사가 다 그 공을 가져가고 자기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중한 스트레스로 여러 가지 신체적 질병이 발생을 했고요. 승강기 경력이 24년이라고 합니다. 이 승강기 기술자 경력이 24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49살이니까 25살, 25살서부터 계속 이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처음에 있잖아요. 그 인생의 진로를 잘못 잡았다고 봐야 돼요. 여기에 보시면 경술련, 을유월, 병진일, 신묘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주 구성이 상당히 이 정도면은 좋다고 봐야 됩니다. 목기운이 2개, 화기운이 2개, 토기운이 2, 금기운이 3, 수기운이 없는데요. 여기에서 수기운이 뭐예요? 관성운으로 직장운을 나타냅니다. 그럼 그게 없어요. 없으니까 이 사람은 어때요? 직장생활은 안 맞습니다. 관성운이 없는 사람들은요, 직장생활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론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 직장생활만 하기는 어렵습니다. 적당할 때 자기가 그만두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여기에 돈을 나타내는 재성운이 월지 포함해서 3개나 있잖아요. 또 식신상간운은 옆으로 밑으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 식상운과 재성운의 그 구성이 결합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재물 취득에 상당히 유리한 사주고요. 장사가 잘 맞는다고 봐야죠. 그러면은 지금 이 사주가 신약한 사주니까 화기운이나 목기운이 들어올 때가 좋은 운이고, 그러면 42세 경인대운 이때부터 이제 목기운이 쭉 들어온단 말이에요. 대운에서. 그러니까 한 40세 정도에 그만두고 그 사업을 하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무술년인데 49살이나 됐는데 그만두고 사업을 하는 게 100번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주를 보면은요, 가장 강한 오행이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금기운이잖아요. 금기운이 재성운이란 말이에요. 재성운은 돈을 나타내거든요. 이 가장 강한 오행이 이 사람의 인생 방향을 설정해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병진일주라는 좋은 일주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자신의 인생 방향 자체가 다른 방향으로 나가니까,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너무 오래 하니까 결국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운, 그리고 사주 안에 들어있는 그런 장점, 이런 것을 다 펼치질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병진일주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